있는데 선물로 한 4분 정도 준비했으니까 저희 사인했거든요.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명은 희대의 명작이죠. 희대 명작이죠. 넥스텍터 안재용이 있으십니다. 한명은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선택해 주시면. 제 가운데 넥스텍터 안재용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이쪽인가요? 네. 어느 쪽인가요? 몸이 역할을 하면서 제일 가장 이 장면은 내가 꼭 내 걸로 만들고 싶었다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욕심났었던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 더욱더 모든 장면이 그러셨겠지만 사실 욕심을 막 부리기보다는 무사히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기도 했고, 사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촬영을 하면서는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이 씬을 뭔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게 많았기 때문에 스태프분들께서도 이제 주호남이랑 붙으면 굉장히 또 몸이가 더 잘 살아 보인다, 이런 케미가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배우님과 이제 화면에 이렇게 잡혔을 때 제가 더 좋게 나오는 부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냥 그런 거에 더 신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나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겸손한 말씀이시고 네. 제가 말을 받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느꼈을 땐 헨슨 스님 모텔 장면 찍을 땐 완전히 또 그 한별 배우한테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특히나 그 헨슨 스님을 이렇게 탁 핸드백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물론 그 핸드백이 특수 소품이긴 했지만도 정말 세게 때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거는 약간 리허설 때도 때리더라고요. 네. 뭔가 왔다, 이 감정이 이거는 내가 얘를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 감정이 확 느껴져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평소에는 사실 굉장히 차분하고 정말 지금 같은 이렇게 차분한 톤으로 항상 얘기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성격인데, 딱 슛만 들어가면 확 돌변하는 어떤 그 모습이 감독으로서 계속 깜짝 놀라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다고 리허설 때부터 그렇게 때리셔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해도 죄송하긴 한데 안지영 주호남한테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어쨌든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어떤 키스 장면은 처음이고, 사람들도 다 스태프들이 있는, 그것도 사실 촬영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찍었던 장면이어서 3일째 3일째 됐을 때 얼마나 가혹하네요, 이 현장.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디렉션을 줄 때 안재영 배우를 약간 덮치듯이 좀 이렇게 키스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나 이랬어요. 멋있다. 슛을 딱 저는 근데 속으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의심의 어떤 그걸 했는데, 그게 원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 키스한 장면이 너무 그냥 바로 확 깜짝 놀랐어요. 모미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와 살기 같은 것들이 함께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인 어떤 감각도 되게 뛰어났고, 그 장면의 어떤 시인을 이해하는 그것도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 그 같이 하면서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신 배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걱정을 좀 현장에서 막 긴장도 할 것 같고 좀 이런 장면, 힘든 장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많았는데도 그거를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해석과 그리고 자기의 표현으로
표현해내는 거를 보면서 이 배우 되게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촬영하면서. 네. 그 제작 발표회 할 때 이제 한별 씨의 이제 데뷔 날이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분씩 이제 포토 타임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별 씨 차례가 돼서 한별 씨가 올라가서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제 포토 타임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 이렇게 무대 옆에서 옆에서 따라갔죠. 근데 감독님 울컥하고 보시더라고요. 이게 딸이 아버님, 아버님. 왜냐면 이게 사실 좀 보였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 감정이 하여튼 좀 학예회 보내는 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너무나 사실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네. 이 그동안 사실 많이 이 부분들을 감춰왔었고 그렇죠. 굉장히 주목되는 어떤 순간인데, 그리고 또 기자분들도 그날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되게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무대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를 너무 잘해주길 바라면서도 이게 뭔가 되게 뭔가 딱 나가는데 울컥하더라고. 근데 그 무대 앞에 딱 서서 그 플래시 세례를 봤는데 다시 그 제가 봤던 그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순간에도 저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거를 보여주는구나. 이 모습이 참 경이로웠어요. 지금 굉장히 몸둘바를 올라가고 계시는.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남 씨가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뒤쪽에 계신 분께 한번. 저희가 지금 앞이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조명이 잘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세요. 네. 저쪽 가운데. 이렇게 잼잼 돌돌이. 네. 감사합니다. 그 주호남 캐릭터 연기하실 때 이제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좀 더 들어간 장면이 있다면 그게 어떤 장면일지 궁금합니다. 일본어 램이. 장면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좀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고 캐릭터가 소개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원래는 생일 파티 장면은 우리나라 말로 했었는데 그거를 감독님께서 일어로 바꿔주시고 어떤 뉘앙스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네. 어디서 어떻게? 제가 두 분께 사실 일본어를 그 장면을 소화하기 위해서 배웠어요. 네. 한 분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신 한국 분이셨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일본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께 이제 기본적인 그 일본어를 좀 습득하고 또 그 일본 분께서 그 디테일을 조금씩 더 다듬어 주셨어요. 그냥 레미짱이라기보다는 레미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려주세요. 저도 열심히 배웠죠. 아리가또보다 아리가또 하면 더 느낌이 갈 것 같다. 아리가또 레미짱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대본은 사실 그 직샤는 그 박 팀장 얘기였나요? 그 박 팀장 딱꼬치 고래가전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분노했을 때 툭 튀어나오는 그 일본말은 대본에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더 그런 약간 변태스러운 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고마웠죠. 고맙고 그리고 제일 지금 화제가 되는 그 고백 어택 그래서 그 아이시대로 장면은 사실은 저랑 상의는 없었어요. 그 장면은 현장에서 그냥 사랑해요 몸이 뭐 그렇게 원래 사랑합니다 이거에 원래 대사였는데 갑자기 아이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어요. 뭐지 갑자기? 근데 스태프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나?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그 현장 안에서는 했었는데 이제 스태프들도 너무 이 장면을 아이시대로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안 배우도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저를 좀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을 쓰게 됐죠. 네. 고백받은 당사자는 저는 지금 너무 당황했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3일째였나? 그것도 이제 공포와 충격의 3일째 촬영이었군요. 그랬는데 아무도 사실은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할 줄. 네. 조명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되게 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아이스테로를 하셔가지고 조남의 상상이니까 네. 자유롭게 한번 고백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명장면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 네. 질문. 네. 어디 갈까요? 네,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네, 지금 아니요. 저 뒤쪽이다 봅니다. 네, 뒤쪽. 제일 마지막. 예, 네.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네. 예. 그 1, 2화에서 그 몸이랑 오나미가 전광판 지나갈 때 전광판이 유독 잡힌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의미가 부여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 남자로 나눠서 또 나오게 됐죠? 네. 예, 그 부분이 어쨌든 모미와 주호남의 어떤 그 바라는 점들의 좀 이미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미도 계속 어쨌든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망, 자기도 예뻐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런 부분들로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보여지면은 차곡차곡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났을 때 난 이 욕망을 이제 원래는 계속 주저주저 했던 몸이었다가 이제 확 그 욕망을 드러내는 거였고 주호남도 어쨌든 그 결혼 프로포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랑 고백하고 이 모미한테 이 자기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 어떤 결과까지 가게 되지만 그런 과정들의 어떤 표현들의 약간 복선 같은 그런 생각들로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한별님 한 분만. 여기 손 네. 들고 손을 흔들고 계시는 여기 네 번째 제일 끝에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직장인 몸이랑 이제 마스크걸 몸이랑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직장인일 때는 좀 소심하고 그러다가 마스크 걸 때는 좀 우월하고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투를 할 때 혹시 의도를 하시고 만들어내신 건지. 네. 일단 감독님께서도 방송을 할 때랑 회사원일 때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저도 모미가 어쨌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그런 설정이 잘 보이는 그런 컨셉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세한 건 감독님께서 사실 그 이연별 배우의 목소리의 어떤 톤이 네. 기본적으로 좀 저음이고 차분한 톤이어가지고 사실 배우분이 현장에서 그 또 약간
BJ의 어떤 그거의 톤을 되게 처음부터 좀 힘들어하긴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리딩할 때 다른 건 다 이렇게 잘 하더라도 그 BJ의 어떤 톤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막 음악을 진짜 비트가 엄청 센 그 진짜 막 흥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음악을 아예 그냥 틀어놓고 어차피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네네. 오디오는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좀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제스처나 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더 주려고 현장에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믹싱 이제 저희가 사운드 믹싱을 할 때 후반에서 그런 톤들을 굉장히 잡아갔고. 한별 배우님 원래 좀 흥은 좀 있으신 스타일이세요? 흥은 많은데 또 그렇게 판이 깔리니까 약간 머쓱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도 많은 좀 용기가 필요한 그런 씬이었는데 그때 정말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서 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 잡으면서 가주시고 할 수 있어 해주시고 앞에서 이제 막 춤도 춰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안으로 뭔가 이렇게 그 한 분 한 분씩 다 핀 조명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막 그런 너무 따뜻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그래도 뭔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해야지 하면서 뭐를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한별 배우의 어떤 톤으로 연기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또 1역 3인의 컨셉이다 보니까 목소리의 어떤 연결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서 나나야 배우의 목소리를 살짝 그 한별 배우의 목소리에 얹혔어요. 이 AI 기술로. 그래서 그럼 살짝 섞여져 있는 목소리라는 거군요. 그래서 살짝 왜냐면 나나 배우가 등장을 했을 때 그 목소리의 연결성도 사실은 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나 배우도 동시에 그 BJ 장면 그거를 녹음을 했고 또 기술이 또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나나 배우의 목소리 한 20%? 30%? 그 톤을 좀 넣었죠. 한별 배우가 연기한 톤에. 처음에 리딩할 때는 이런 고민이 있으셔서 목소리 수술을 한 컨셉으로 막 이렇게 안 나오게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마지막 이제 주호남을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았나. 어차피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자체도 나나 배우의 얼굴을 가지고 본을 떠서 만들었던 마스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한 20%의 목소리가 이미 깃들어져 있는 두 사람이 이미 거기에 와 있었던 상태라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어떤 연결성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마스크도 그랬고 목소리도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썼죠. 주호남이 사실은 그러면 나도 지워지는 건가라고 얘기하는 순간만큼은 어떤 이 배우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연기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확 생기는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대본에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게 뭐냐면 삐뚤어진 깊은 마음이라는 말을 써놨었어요. 삐뚤어진 깊은 마음이라는 그래서 뭔가 이 말 자체가 주호남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비극을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가장 정말 마음 가장 밑에 있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떠나는 건가요?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 내가 했던 그 범죄는
나한테서도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약간 이 두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그럼 나도 채워지는 건가? 네. 그리고 그 앞부분의 대사가 저는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았던 게 그 말이 되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 처음이었어 누군가한테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거. 그 말 자체가 정말 텅 비어 있는 어떤 울림처럼 느껴져서 그게 저는 보면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주호남의 앞에는 가면을 쓴 모미가 있고 그 장면 자체가 참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한 번도 못 봤던 어떤 장면과 감성과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감독님도 굉장히 그 순간에 재훈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또 감탄하셨다고. 네, 저도 대사를 쓸 때 이거는 이걸 이상하게 하면 너무 이상한 대사여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 대사를 같이 한번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까요? 했는데 안 배우께서 자기는 이 대사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좋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 이제 했는데 너무 잘 그거를 소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 제가 그 연기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도 소름이 막 돋는데 너무 소름이 끼친 연기여서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저기 시사할 때도 옆자리에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계속 엄지척을 했던 게 어디선가 본 거에서 뭐 그냥 안재홍 아카데미 줘라 그냥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대단한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미 씨 덕분에. 사실 뭐 이 역할 자체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역할이지만 배우로서는 이 작품과 함께 어떤 마스크를 벗게 되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각각 배우들에게 이 작품 마스크걸은 본인의 배우 인생에서 어떤 마스크를 벗게 만들어준 작품으로 남게 될까요? 좀더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 참 많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어떠한 인물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 감독님과 같이 소통을 하고 그 과정이 참 소중하게 남을 정말 그런 작품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보니까 생각이 난 건 저희가 그 넥스트 액터 책을 만들면서 무주에서 굿즈를 만들었잖아요. 그 키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열쇠고리 안에 이제 캐릭터가 달랑달랑 두 개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가 족구왕의 홍만서의 모습을 뒀던 캐릭터였고 하나는 응팔의 정봉이를 이렇게 불신 가득한 모습이었죠. 법복을 입고 있는 정봉이었는데 조남도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첫 이름, 캐릭터로서의 첫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그런 캐릭터로서의 마스크를 처음 쓰게 된 그런 경험임과 동시에 또 내가 배우의 얼굴로 나를 보고 배우의 얼굴로 봐주실까? 약간 이런 의심이나 걱정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의심하지 않는 척한 그런 얼굴을 좀 벗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고 또 사실 어떤 배우로서의 선배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캐릭터를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좀 어떤 우려와 이런 시선도 있는 또 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마도 제가 계속 연기를 하면서 평생 가장 애틋하게 남을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감회가 새롭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참 정말 새로운 뭔가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한별 배우의 새로운 인생에 여러분들 큰 박수. 오늘 저희 한 시간을 훌쩍 넘게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뭐 저희 또 이어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또 다른 또 여성 배우들과 함께하는 또 관객과에 대한 또 이어지니까 함께 또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감독님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마사모 회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일요일 되게 저녁 7시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는 시간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제가 다시 시리즈 찍으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마주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딱히 못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준 넷플릭스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주신 소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직 지금 저희가 상영 중이니까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말 이렇게 뜨겁게 정말 호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뭔가 배우로서 정말 이렇게 연기라는 행위와 이 일로서 뭔가 이렇게 호응과 이런 반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작품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마사모 회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별 씨도 데뷔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이 아직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거의 열리자마자 그렇죠. 네, 정주행을 해주고 오신 분들이니까 또 이런 귀한 시간에 또 다 꽉 채워서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고 또 소장님과 이런 자리가 사실 배우들한테는 되게 로망이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신다고 해서 정말 놀랐고 그래서 사실 배우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영화 얘기, 연기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진짜 밤을 새도 모자른데 이렇게 신인 배우임에도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정말 좋은 분들, 좋은 감독님과 배우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제작 발표 때 한별 배우님께서 뿌리 내리기 힘든 곳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심정으로 시나리오 속 김모미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단단한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베테랑 안지영 배우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런 단단한 마음들을 가진 배우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여러분도 충분히 또 즐기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요일 7시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한별 배우님께서 열심히 서칭을 해도 그냥 뿌듯해할 만한 좋은 반응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마스크걸 볼 수 있도록 좋은 또 리뷰들도 많이 또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